김희재님이 KBS 주말극 진짜가 나타났다 OST에 참여를 하는데 여기 아티스트 임영웅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을까요? KBS 신사와 아가씨 OST를 아티스트 임영웅이 불렀기 때문인데요. 사랑하늘 도망가죠. 딱 감이 오시죠? 이제 앞으로 KBS 이 주말 드라마에 누군가 OST 참여를 하면은 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의 경력이 짝짝짝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티스트 임영웅을 넣는 걸까요? 이 KBS OST계의 임영웅이 엄청난 획을 좀 그었기 때문이죠. 사실 뭐 사녀 같은 경우는 거의 국민 노래 아닌가요? 이문세님이 물론 많이 알렸지만 임영웅으로 인해서 정말 어린 친구부터 시니어분들까지 다 알게 됐죠. 기자도 아티스트 임영웅임을 콕 집었네요. 또 더 트롯쇼의 아티스트 임영웅이 또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 참 1위 후보하면 굉장히 반갑고 좋은 소식인데 달갑지가 않죠. 지금 런던보이가 또 올라왔습니다. 오늘 방송하거든요. 참 지난주에 이어서 이찬원, 임영웅, 김호중과 송가인이 또 함께 올라왔습니다. 참 달갑지가 않은 소식이에요. 그쵸? 참 시청자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임영웅 런던보이는 트롯이 아닙니다. 후보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빼주세요라고 정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귀를 막고 있어요. 지금 라스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안 빼요. 왜냐면은 임영웅 끼워넣으면요 기사가 10개 나올 게 최소한 2-3배 더 나오고요. 또 많은 분들이 혹시 임영웅 나오나 하고 또 보겠죠. 그럼 시청률이 올라가죠. 그러면 CF 단가가 또 올라가고 계속 그런 선순환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넣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하지만 투표를 좀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영웅님이 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1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런던보이 투표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트롯쇼는 정말 너무 누군가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하는 방송이 아니라 너무 일방적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음악가의 권위자들이 아티스트 임영웅에 대해 평가한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화정님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분은 작곡가입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주로 편곡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정말 많은 조규찬, 윤종신 등 다양한 가수들의 곡들을 편곡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발라드 음악에 대한 해석 능력이 뛰어나다. 작곡가로서 정말 탐나는 가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권병호 음악가 분은 이분은 악기를 되게 많이 다뤄요. 다룰 수 있는 게 2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진짜 많죠. 그래서 이분이 나훈아, 조용필, 김건모, BTS와 함께 좀 음악 세션을 같이 했습니다. 굉장히 경력이 좀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이 이제 임영웅님과도 함께 작업을 했는데 탁월한 곡 해석력이 돋보인다.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흔히 볼 수 있지만 노래를 정말 잘하는 가수는 흔치 않은데 그게 바로 임영웅이다 라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또 우리들의 브릿을 듣는 순간 마치 넓은 바다로 나아가며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음악에 선을 넘지 않고 감정을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절대 능력이 엄청났다라고도 평가했습니다. 또 임영웅은 이미 처음부터 가요계 왕이 될 상이다 라면서 극찬했습니다. 빵 터지는 멘트죠. 또 권태현 음악인 같은 경우는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3대 음악 감동으로 꼽힙니다. 이명기, 장지연, 권태현인데요. 이명기님 같은 경우는 원더걸스, 2PM, B 주로 이제 JYP 대형 기획사죠.와 좀 함께 일을 했었고 방송으로는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 복면가왕 아시죠? MBC 방송, 트로트의 민족 등등 정말 수많은 히트작들을 좀 남기는 음악 감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요 여러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너무 많은 가수라고 콕 집었어요. 이문세 노래 사랑하늘 도망가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 지금도 생생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또 김명기님 같은 경우는요 뮤지컬 배우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옥주연, 또 탑 가수죠 휘성 등 보컬 트레이너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임영웅님의 이제 우불 노래에 대해서 초반에 좀 가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반가삭을 사용했고 전체적으로 좀 크리센도 처리를 좀 하면서 음악 고수의 면모를 좀 보여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은 고음역대 너무너무 칭찬했고요. 또 음이 낮을 때도 리듬이 너무너무 좋아졌다. 전체적으로 곡을 좀 분석하는 게 깊어진 것 같다라고도 평가했습니다. 또 김목경님 같은 경우는 정확한 창법과 안정된 음정을 또 칭찬을 했어요. 또 노브 이야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했습니다.
포크곡인데 깨끗한 곡으로 좀 매력있게 소화했다라고 또 칭찬을 했습니다. 또 음악가 김세양님 같은 경우는요, 기타리스트죠. 넥스트, 노바소닉 등 좀 락적인 어떤 그런 음악 활동을 하신 분인데요. 임영웅은 커버송에 대해서도 커버를 잘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말을 하면서 또 커버할 때마다 화제를 모았고 이 점을 되게 칭찬을 했어요. 다른 가수 곡을 하는데 임영웅만의 느낌으로 완전하게 습득을 해서 노래를 불렀다. 너무너무 신기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분 좀 락적인 어떤 음악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좀 질감이 있는 좀 거친 좀 그런 느낌의 노래를 부르면 더 멋질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락 해보란 얘기죠. 데뷔 앨범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장점을 좀 많이 어필하고자 하는 게 일반적인 가수들 공통점인데 임영웅 같은 경우는 오히려 힘을 빼고 좀 심플하고 캐주얼하게 노래를 했다라면서 좀 앞으로 녹음 역량도 갈수록 향상이 될 것 같고 기대가 된다라고 또 칭찬했습니다. 또 박영준 음악가 같은 경우는요, 이분은 뭐 장필순, 김광진 유명한 분이죠. 또 이승환과도 함께 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임영웅 이 밴드 마스터 팀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되게 일을 많이 했죠. 트로트면 트로트, 발라드면 발라드, 어떤 장르든 다 잘 부른다. 그 능력이 있다. 또 자신만의 버릇이 없이 이 곡에서는 이 색깔, 또 저 곡에서는 저 색깔로 탁월하게 좀 노래를 잘 부른다. 재능이 너무 많은 가수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또 이제 양재무 지휘자 같은 경우는요, 매력적 음색, 또 다양한 음역대, 또 음의 감도, 모든 걸 다, 음의 강도 등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가수라고 또 칭찬을 했고, 한국인 특유의 정서를 찰지게 부른다 라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상원 음악가 같은 경우는요, 뭐 나훈아, 남진, 이소라와 함께 좀 활동을 했어요. 앨범 세션에 참여를 했고, 뭐 이승철, 이승환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승철 밴드의 드러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곡도 하고요. 임영웅은 트로트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이 트롯에 대한 습관이 하나도 없는지 너무너무 신기하다. 정말로 모던한 느낌으로 연륜이 함께 나오는 음처리 정말 기가 막히다 라는 말밖에 할 게 없다 라면서 또 칭찬했어요. 또 장지원 음악가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3대 음악 감독이죠. KBS 부르의 명곡에 지금 계시는 상황이고, 나훈아 콘서트, 심수방 콘서트, 정말 임영웅 콘까지 모든 음악 감독을 이제 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임영웅의 깍듯한 예의와 매너를 딱 꼽았어요. 콘서트 하기 전에 먼저 감독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공손히 인사를 했고, 또 공연 중간중간, 또 물론 공연 중간은 물론 또 공연 이후에도 찾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겸손한 면을 좀 보여줬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미 끝나면 사실 뭐 끝인데 임영웅 같은 경우는 마무리도 확실하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음악을 빛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고마운 마음을 보인 거죠. 이런 면에서 좀 인성이 딱 보입니다. 또 이어 말을 해요. 보통 이제 가수들이 무대 전이나 뭐 후에 한 차례 정도 이제 인사를 하는데 임영웅 뭐 지금 탑이죠. 최고 가수인데도 이 신인 같은 어떤 인사성을 가지고 있다. 깍듯했다. 인상적이었다라고 딱 말을 합니다. 또 임영웅 처음에 이제 음악계 나왔을 때도 이미 프로였고, 또 불후의 명곡에 나왔을 때도 그때도 이미 뭐 경연에서 진의를 했기 때문에 좀 출연자들이 좀 고음을 막 내지르면서 노래 잘하는 것처럼 좀 그렇게 내세우기 마련인데, 아티스트 임영웅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계산 같은 거 없이 그냥 오로지 이 무대를 내가 자연스럽게 잘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또 들렸다고 합니다. 또 피아니스트 조재영님 같은 경우는 임영웅은 정말 트롯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다 소화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방식과 다른 형태의 레코딩 기법을 통해서 호소력을 더해주고 있다라고도 평가했습니다. 또 조재영님은 아티스트 임영웅의 팬이라고 해요. 이렇게 또 훌륭한 음악가분도 아티스트 임영웅의 팬이네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제 음반을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이제 정규 앨범 이제 2집으로 돌아올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한두 곡 돌아올지 그건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임영웅이 음반을 낸다 그러면 정말 수많은 작곡가, 작사가들이 움찔움찔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임영웅이 노래를 부르면 대박이 나니까요. 수익적 부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뭐 연금이라고 하죠. 뭐 김이나 조영수 같은 경우는 뭐 이나미스로 정말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저작권료만 정말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롯데타워거든요. 잠실. 지금 이게
상승기 때 같은데 90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거보다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최소한 뭐 4, 50억은 넘는 어떤 그런 집을 살 수 있다라고 자부할 만큼 정말 효자곡이다. 연금 같은 곡이다 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김이나 님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아티스트 임영웅의 1집 정규 앨범에 이정님은 어떨까요?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아마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이제 이분은 평생 먹고 살 만큼의 수익이 확보가 되는 좀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곡가들은 임영웅과 일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또 이것만 따라오나요? 단순히? 아니죠. 경력이 붙죠. 임영웅 노래를 작곡한, 참여한, 계속 붙어요. 자신의 어떤 화려한 경력에 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크게요. 부각될 수 있게끔요. 타이틀로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임영웅과 함께 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임영웅 어떻죠? 소개해드렸죠. 콘 감독에게 몇 번을 가서 인사를 한 거예요. 이런 인성입니다. 녹음할 때도 계속 물어봐주고 피드백 해주고요. 이정님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티스트 임영웅은 음악에 대한 소화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자신이 만든 곡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 거기에 임영웅만의 음악적인 감을 살려서 표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곡을 주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죠. 그러니까 작곡가 작사가들에게는 이제 어떤 곡이 내 새끼, 내 자식 같은 그런 존재인데 내 자식을 아티스트 임영웅에서 승화해서 품어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임영웅이 준비한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에게 곡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어떤 작곡가와 손을 잡고 할지, 또 아니면 아티스트 임영웅의 자작곡이 또 들어가 있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죠.